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티 스토리텔러 묘니조니의 세계도시 여행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현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160여 개의 섬들로 이뤄진 오키나와현은 하와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멕시코 칸쿤과 비슷한 온난한 기후를 자랑하는데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가진 오키나와의 풍경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최고 기온 34도, 최저 기온 10도로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해수욕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연간 평균 기온이 높은 덕에 농산물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본섬은 제주도의 1.2배 정도인데요. 부속도서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약 15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출산율도 일본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일본 본섬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5세기 중반 시작된 류큐 왕국이 약 450년간 존속하다 1879년에 일본에 합병되는데요. 또 2차 대전 후 한때 미 군정하에 있다가 다시 일본에 반환되는 등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일미군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본섬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가 돋보이는데요. 류큐 왕국 전성기 시대에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들이 많은데요. 류큐 왕국과 구스쿠 유적 지역을 탐방하면 그 당시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키나와 나하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국과 가까운 비행거리지만 1년 내내 녹음이 짙은 숲과 코발트빛의 바다, 하얀 모래가 빛나는 백사장으로 풍경은 180도 바뀌는데요. 오키나와현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의 크기나 인구,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전통과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즐길 수 있는 레저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양 레저를 비롯해 사이클링, 골프, 마라톤 등의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오키나와가 발상지인 가라테 세계대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오키나와는 장수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 중류주인 아와모리와 두부를 발효시킨 독특한 음식인 토후요 등 흥미로운 식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키나와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족관이자 오키나와 필수 관광지로 꼽히는 추라우미 수족관. 오키나와 북서부 모토부 반도에 위치한 추라우미 수족관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세계 최고인데요. 1975년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를 위한 해양생물공원으로 개장했던 곳이 2002년 재건축을 거쳐 오늘날 추라우미 수족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은 고래상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수족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2019년에만 5천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였다는데요. 전시관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710종에 달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산호초와 심해관에서는 그동안 쉽게 만나보지 못했던 심해어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의 백미는 고래상어가 살고 있는 쿠로시오 수족관인데요. 마치 영화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크린처럼 거대한 수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깊이 10m, 폭 35m, 길이 27m에 7,500세제곱미터의 용량을 자랑하는 대형 수조인데요. 세계 최대 물고기 고래상어와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세계 최초로 번식에 성공한 쥐가오리 등 화려하고도 신비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멕시코 만류인 걸프스트림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해류라고 하는데요. 해수온이 평균 20-30도로 따뜻해 산호초가 잘 발달하고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지난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5시에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장관입니다.
야외에서는 하루에 5번씩 돌고래 쇼가 진행됩니다. 돌고래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살려 흑범고래와 큰 돌고래들이 장기를 펼치는데요. 추라우미 수족관 근처 풍경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해변을 끼고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해안을 따라 3km가량 이어진 기념공원에서는 해양문화관, 열대 아열대 식물원, 열대 드림센터 식물원을 비롯해 에메랄드 비치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비치는 스노클링 포인트이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모토부반도 북쪽에 있는 섬 코우리.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코우리 섬은 코우리 대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사랑의 섬으로 유명한 이곳에는 코우리 오션 타워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코우리 대교의 아름다운 바다를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카트를 타고 타워를 오르내릴 때 사랑의 섬, 코우리지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키나와산의 농산물과 해산물을 사용하여 500도씨에서 구운 나폴리 피자와 태국 스타일의 등 카레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트를 타고 올라가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1만 개 이상의 조개를 소장한 조개 박물관에 도착하는데요. 박물관에는 하트 모양의 조개를 비롯해 다양한 조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발 82m 높이에 있는 하얀 전망탑은 코우리 대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1층에는) 코우리 섬의 역사가 전시된 자료관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실내 전망대, 실외에는 오션데크가 있어 바다에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8경 중 한 곳이라고 하는 코끼리코 모양의 절벽 만자모. 만자모라는 이름은 1726년 류큐 국왕이 10,000명이 앉기에 충분한 들판이라고 했다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해안 명승지 만자모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절벽과 코끼리코를 닮은 바위가 볼거리인데요. 아름답게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물론 파도가 높을수록 더해지는 웅장함에 눈을 뗄 수 없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뒤에 소개할 잔파곡과 함께 오키나와 해안 국정공원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만자모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식물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자모에서 바라본 만자 해변의 풍경도 일품인데요.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고체에 있는 만자 해변은 물이 투명하고 깨끗해 해수욕과 액티비티를 하며 놀기 좋은 해변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리조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1981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군 비행장 부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민 아메리칸 빌리지. 컬러풀한 분위기로 꾸며진 이곳은 미국 샌디에고의 시포트 빌리지를 모델로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특히 낮보다는 저녁에 더 화려한 곳입니다. 해변 공원에는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고 선셋 비치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오키나와의 명소입니다. 낮에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저녁이 되면 석양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오키나와 본섬의 최서단에 있는 잔파곳은 뛰어난 석양 절경 스팟입니다. 새하얀 대형 등대가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절벽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광경은 아주 힘이 넘칩니다. 이 풍경을 배경으로 BTS가 촬영을 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최서단에 있는 장소다 보니 일몰 즈음에 방문하면 좋은 곳입니다. 나하 시내에 있는 국제거리는 일본 특유의 야시장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은 곳입니다. 입구에는 가게 위치와 이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개의 로컬 맛집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생긴 이 거리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꼬치요리부터 오코노미야끼 같은 간단한 식사와 반주를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는 2번의 오키나와 여행 중 첫 여행 때는 나하 시내에 있는 다이와 로인의 호텔 나하 오모로마치에서 묵었는데요. 시내에 있는 숙소의 장점은 아무래도 걸어서 근처를 쇼핑한다든지 시내 탐방이 가능한 점이겠죠. 오모로마치역 근처에 있고 나하 메인플레이스 등 쇼핑타운도 많아 식사와 쇼핑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키나와현 박물관과 미술관도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더라고요. 서던 비치 호텔 앤 리조트 오키나와는 시내에 있는 호텔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비치 앞에 있는 호텔은 오키나와를 여행 중인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데요. 호텔 내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 조식도 맛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날씨가 안 좋아져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객실에서 오키나와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자모 근처 시내에 있는 나카무라 소바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오키나와 소바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가 제면으로 먹음직스러운 메뉴가 많았는데요. 식당 앞 바다의 색깔도 너무 아름다워 입으로도 눈으로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나와현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인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일본 도시 홋카이도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